자, 페이지 83쪽에 화재보. 우리 강론 7개 중에서 화재보험으로 시험범위 들어요. 그 2차에서 가면은 뭐 자연재해, 뭐 저수해, 화재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화재는 어떨 때 많이 날까요? 그 임산물 같은 경우는 산불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산불이 나가지고 확 타볼 수도 있잖아요. 화재. 그러면 강론에는 이제 우리가 뭐예요? 재해보험. 재해보험을 했잖아요. 보험자가 다시 보험 드는 게 재해보험. 그 다음에 운송보험. 화재보험. 해상보험. 해상에는 뭐가 포함? 항공도 포함이 돼 있어요. 항공. 그럼 운송보험은 육상이잖아요. 육군, 해군, 공군, 육해공 그러잖아요. 해상보험에는 항공보험이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에 책임보험. 책임보험은 자 재보험은 책임보험의 성격을 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보증보험. 보증보험. 지금은 뭐 보증인 안 세웁니다. 뭐 담보물 제공 안 합니다. 이 보증보험으로 많이 활용해요. 거의. 보증보험.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서 약간 분리시켜서 따로 뺀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우리 시험 어디서만 나와요? 화재보험에서 나와요. 그럼 일단은 불꽃이 튀어서 손해가 났다는 얘기잖아요. 불꽃이 튀어야 돼요. 화재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물건 하면은 물건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그리고 뭐 물건이면 유체, 무체, 동상, 물건. 물건에는 우리가 뭐 유체물 있고 무체물 안 보이는 거 필요 없죠. 보이는 거. 그러면은 우리 물건 하면은 동산과 부동산 나오잖아요. 그러면 화재보험은 부동산에만 적용되나요? 동산도 적용되나요? 어느 게 더 많아요? 화재보험에서 대상은 부동산이 많아요? 동산이 많아요? 부동산이 많아요? 동산이 더 많아요. 동산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 동산에는 자 물건이 한 개 있어, 한 개. 그 다음에 여러 개를 다른 말로 집합물 그래, 집합물. 동산 하나 가지고 화재보험 가입한 사람 없을 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여러 개, 집합물. 집합물은 두 개 나눠져 또 여기서. 특정물하고 총괄물. 특정물. 특정은 딱 정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총괄물. 지금 여기서 이제 문제가 우리 그 범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창고 생각하면 창고. 이쪽은 이제 별로 창고가 활성화 안 되는데 서울 쪽은 많이 활성화돼 있어요. 서울 중심지 창고 지금 안 맞죠? 타산이 안 맞죠. 근데 서울을 벗어나면 경기도 쪽은 맞아요. 물건을 많이 보관해주고 보관료를 받는 거잖아요. 창고. 대형 창고. 그 다음에 뭐 요즘에는 저온 창고가 많이 뜨던데. 저온 창고. 그래서 예를 들어 여름에 나는 그 과일 중에서 복분자 있잖아요. 복분자. 이게 보통 6월 10일에서 20일 사이에 그때가 아주 적기거든요. 보통 그때 당시에는 많이 나오니까 공급이 많으니까 키로당 보통 뭐 6,000원, 7,000원 그 사이에 가요. 키로당. 그래서 지금 복분자 1kg 살려면은요, 최소한 2만 원 이상 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있는 사람들은
여름에 많이 사서 그것도 막 1톤, 2톤 사가지고 저온 창고에다 맡겨 보관료 주고 그래가지고 1월, 2월 달에 파는 거야. 그러지 비싸게. 그래서 6,000원에 사가지고 2만 4천원에 팔아. 그러면 이 경우 보관료 주고도 배 이상 노릴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필요해? 창고가 필요해. 저온 창고. 그 다음에 뭐야, 대형 창고 같은 게 물건을 엄청 많이 쟁여놓잖아요. 너무 나무 거. 근데 화재가 나봐봐. 혼란사 타버리잖아. 보상해줄 길이 있어, 없어? 감당이 안 되잖아, 이 위험을. 왜? 보관료 받아서 좋기는 하는데 화재가 가정하에서 화재가 났다면 감당이 안 돼. 그 위험을. 그래서 보험자한테 보험 가입하는 거,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중과실만 없으면, 중과실 없이 화재가 나서 홀라당 타더라도 다 누가 대신해 주니까? 보험자가 다 대신해 주잖아요. 특정물. 그 다음에 총괄물 어디서 나오냐면 대형 마트나 백화점 같은 경우. 물론 백화점에서는 뭐 건물에 대해서도 또 인보험에 대해서도 동산에 대해서도 다 화재보험 가입합니다. 심지어 우리 학원도 다 화재보험 가입해 의무적으로. 그 증서를 교육청에 보내줘야 돼요. 기한 만료됐는데 갱신 안 하면 계속 전화 와요. 빨리 갱신하라고. 총괄물은 화재보험 체결할 당시의 물건은 이미 팔려나가고 없어. 다른 물건이 들어왔어. 그럼 다른 물건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체결해서 안 했어. 안 했어. 그래서 기존 건물이 나가고 다른 물건으로 채워지더라도 사고 발생 당시에 그 물건은 화재보험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랬어요. 손해보험은 뭐가 원칙이라 했어? 그래, 미평가가 원칙이요. 사발가. 그때 그곳에서 발생할 당시에 그 가액이 보험 가액. 사발가. 그래서 총괄물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백화점, 대형마트, 여기는 대형 창고. 그러니까 동산에 대해서 화재보험은 이거를 뜻하는 거예요. 두 개. 엄청 많죠.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해서. 자, 그럼 봅시다. 자, 683조 화재보험 보니까, 자, 화재보험에서 보험자는 화재로 인해서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일단 화재가 되려면 불꽃이 튀어야 돼. 그 다음에 684조 보면 소방 등의 조치로 인한 손해의 보상. 자, 보험자는 화재 소방 동그라미. 그 다음에 손해 감소 필요한 조치 동그라미. 피난이거든. 아까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되게 보면은 화재가 잘 안 나다 보니까 원래 충분한 도로 확보가 돼 있는데 꼭 주차 공간이 없으면 그 길에다 주차를 해버려. 근데 화재가 났어. 그러면 그 불 끄는 자동차가 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막 밀어버립니다. 그냥. 그리고 들어가서 불을 끄는 거잖아요. 그럼 소방은 불을 끄기 위해서 들어가는 피해, 실제 불이 나서 건물이 화재가 난 거. 그 다음에 어쩌 이제 피난할 때는 우선 사람이 살고 봐야 되니까 막 물분 안 가리고 그냥 막 부수잖아요. 일단 피난로를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화재가 나면 화재에 나서 탄 것은 기본이고 소방하기 위해 들어간 피해, 피난에 들어간 피해도 다 포함시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소방 동그라미 손해 감소에 필요한 조치가 피난이고요.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자 685조는 이 화재보험 증권 잘 물어보거든요. 우리가 증권은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지체 없이 증권을 교부해야 되잖아요. 그때 증권의 기재사항 10개 항목이 있었어요. 10개 항목이 뭐죠? 목사, 금융, 무기, 계피, 보증. 그거 외우셔야 되는데. 그거에다가 자 이제 건물이면 동산이요, 부동산이요? 부동산. 그러니까 목사, 금융, 무기, 계피, 보증 10개 항목에다가 이렇게 부동산이면
소구용. 부동산 소재, 그다음 구조, 용도를 기재해 줘야 되고요. 자, 동산이면 장소, 상태, 용도, 장상용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보험 증권만 지금 물어보지 않고 이것과 같이 해서 물어봐요. 화재보험 증권 같이. 그 다음에 보험 가액에 들어갔다면 그 금액도 그 가액. 그 가액도 기재를 해줘요. 그 가액.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외우시면. 이 3호 보면 보험 가액을 정할 때는 그 가액. 그리고 보험의 목적, 보험사고, 보험금, 지급 방법, 보험 금액, 보험료, 지급 방법, 부요, 실효, 사유, 기간, 시기와 종기, 계약자, 피보험자, 주소, 성명, 상호. 그다음에 보험 계약서 작성 연월, 증권 작성지, 작성 지하고, 작성 연월일. 이렇게 꼭 외우셔. 100% 시험 문제. 그 다음에 그 개요에서 보면은 고의로 불려면 안 되겠죠. 우연한 화재로. 우연한 화재로 발생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장함으로써 경제생활의 불안정을 제거,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만약에 화재가 난다 할지라도 다 보험자가 그 위험을 대신해 주니까. 그 다음에 화재보험 계약 요소, 보험사고, 화재. 그래서 불을 의미하면 불꽃, 뭐 사회통념. 그 다음에 보험 목적. 자, 불에 탈 수 있는 건 유체물. 그러니까 이제 뭐 유체물, 무체물. 우리는 유체물에 대해서 지금 물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체물은 안 보이는 거잖아. 안 보이는 불에 탈 일이 있어, 없어? 그 의미가 없어요. 유체물. 유체물이면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불문하며, 동산인 경우에 특정된 것이든, 특정된 것이 뭐예요? 특정물. 특정이 안 된 것이 총괄물,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피보험이익. 동일한 보험 목적이라 하더라도 피보험이익의 귀속 주체에 따라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 다르죠. 거기 박스에 보니까. 자, 화재보험 목적에 대한 소유자, 건물이라면 소유권자가 미치는 피보험이익이 있을 것이고, 자, 임대차를 내줬어. 전세를 내줬어. 그러면 임차권자 입장에서, 전세권자 입장에서. 그 다음에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 금전 소비대차. 그 은행은 못 믿으니까 건물에다가 저당권 설정했을 거 아니라고. 그러면 저당권자 입장에서 피보험이익.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다 틀리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화재보험 증권. 증권은 기재사항 이거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 100%.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또 나올 거예요 올해. 자, 한 장을 넘겨보시면 자 84쪽에 자 보험자의 보상 책임에서 위험 보편의 원칙. 위험 보편의 원칙 반대가 위험 개별의 원칙이거든요. 자, 위험 보편의 원칙. 이게 반대가 위험 개별의 원칙. 그래서 요거를 적용한 것이 아니라 요걸 적용했던 거예요. 하여튼 불꽃만 튀어서 연소가 됐든 그래서 이 보편 원칙을 적용하다 보니까 피난도 소방도 다 늦어지겠다는 얘기죠.
피난에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소방에 불을 끄다가 끄기 위해서 하는 것도 손해도 다 넣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온 보편 원칙. 그래서 소방이나 소방, 피난까지도 포함시켜주겠다. 이온 보편 원칙. 그 다음에 그 면책이 나오는데, 여기서 면책은 우리가 그 법정 면책, 약정 면책, 법정 면책에서는 절대적 면책, 상대적 면책이 있었죠. 절대적 면책은 고의나 중과실로 손해난 거는 무조건 면책이고, 상대적 면책도 원칙은 면책이죠. 근데 특약하면 부책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적물의 하자나 목적물의 뭐 결함, 그다음에 뭐 전쟁, 뭐 자연부패, 자연소모 이런 것들이 상대적 면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기억번은 절대적 면책이고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니까. 니은 디귿은 상대적 면책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절대적 면책, 면책, 니은 디귿은 상대적 면책. 그 다음에 손해보상 범위는 뭐 직접 손해는 말할 것도 없고, 소방 손해, 피난 손해까지 다 포함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이 1번에 보면은 화재 시 다른 곳으로 대피시켜 놓은 물건을 도난당, 도난하고는 화재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죠. 그러면 자 85쪽에 문제를 보실게요. 화재보험 증권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 그랬네, 옳은 거 동그라미 하시고. 1번 화재보험 증권의 교부는 화재보험계약의 성립 요건이다. 맞습니까? 자, 증권 언제 줘요? 계약이 성립하고 나서 지체비 주잖아요. 그럼 성립하고는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성립 요건이랑 틀렸죠. 계약이 성립하고 나서 지체 없이 증권을 줘야 되잖아요. 보험료 냈을 때. 성립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그 다음에 2번 화재보험 증권은 요식 불요식. 요식 보니까 이렇게 10개 항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정해졌잖아요. 10개 항목 중에 하나도 빠지면 증권이 아니죠. 딱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요식이에요. 3번은 화재보험에서 보험 가액을 정했다면, 가액을 정했네요. 그럼 어때요? 그 가액 기재해야 돼, 안 해야 돼? 맞았어, 틀렸어? 맞았어. 그 다음에 4번은 건물 나왔잖아요. 그럼 동그라미. 동산, 부동산. 그래, 부동산 나오면 뭘 찾아야 돼? 소구용, 소재, 구조, 용도, 증권의 법정, 기재사항. 아니다, 기다. 기다 그래야지, 이다 그래야지. 아니다 틀렸다고. 잘 나가다 뒤에 가서 틀어버렸네. 하나 더 밑에.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 옳지 않는 거 그랬어. 자, 6회 때 나왔던 거. 자, 1번. 화재보험은 일반적으로 위험 개별 원칙이요, 위험 보편 원칙이요. 위험 보편 원칙이요. 그러니까 그 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이 넘어졌어. 그럼 화재와 관계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지진이 나면서 불꽃이 튀어가지고 불이 났어. 그럼 화재를 인정해야 안 해? 그 인정해. 그 위험 보편 원칙이라니까. 그 다음에 2번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는 화재와 상당히 인관계가 있는 건물 수리비에 포함한다. 그럼 화재가 나면 건물이 다 탔을 거 아니라고. 그럼 그대로 놔둬야 돼? 정리해야 돼? 정리하다 보면 돈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잖아. 그거 다 포함시켜줘야지. 해수비용, 철거비용. 그 다음 3번 화재보험 계약의 보험자는 화재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험자는 화재 서방이 아니라 소방이요. 그 다음 손해 감소 필요한 조치 피난으로 인해서 생긴 손해도 넣어줘 안 넣어줘? 넣어줘.
위험 보편 원칙이다 보니까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86페이지 보면 집합물을 집합물 이게 동산에서 집합물을 나오고 집합물은 두 개, 특정물, 총괄물 나눠지잖아요. 그 내용 보면 별로 정리가 안 돼. 그래서 집합보험은 집합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로 오른쪽으로 보면 뭐가 나와요? 총괄물. 그래서 그 총괄물 그 집합보험에서 동그라미 2번 이쪽에 지금 특정물을 그래 해놓은 건데 그냥 넘어가려고 했더니 자 86페이지 다시 와봐요. 동그라미 2번 보시게요. 자 집합보험 범위에서요. 집합보험은 운송 중에 있는 화물처럼 보험의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것을 담보하는 특정 보험과 창고에 들어있는 물건이나 그 가게의 상품과 같이 자, 보험의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수시로 교체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무슨 물? 총괄물. 그러니까 특정물하고 총괄물 나눠야 되면 집합보험에는 그 다음에 니은번은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 목적으로 한 때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포함시켜주고 이때 가족과 피보험자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적용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합물에서 가족 물건이요. 가족의 물건. 그 다음에 피용자의 물건도 포함시켜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포함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총괄보험으로 넘어가게 오른쪽에 자, 집합된 물건을 일괄해서 보험 목적으로 한 때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자, 보험 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사고 발생 시, 사고 발생 시 현존하는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미 여기는 총괄물은 창고, 대형 창고 이야기했었고요. 여기는 백화점, 대형 마트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설명이고 자, 바로 문제로 확인할게요. 자, 집합보험에 관한 설명은 옳은 거 그랬네요. 옳은 거 동그라미 하시고 1번 집합보험에는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이게 맞는 거고 자 2번 집합보험 중에서 보험의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것을 담보하는 것을 무슨 물이라고 해요? 특정물이라고. 특정보험. 보험 목적 일부 또는 전부가 수시로 교체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 보험을 무슨 보험? 총괄보험. 총괄물, 특정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특정물에는 자 집합물에는 가족의 물건도 피용자의 물건도 포함. 그 다음에 3번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 목적으로 한 때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 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 보험사고 발생이 현존한 물건에 대해서는 보험 목적에서 제외시켜줘 포함시켜줘. 그 다음에 4번 집합보험에서 보험 목적 일부에 대해서 고지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계약 전체를 해지한 것이 아니라 고지하지 아니한 부분에 한해서만 해지할 수 있어. 전체가 아니라 고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물건의 특성에 따라서 고지할 부분이 있다면 보험 계약자가 피보험자가 보험자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거는 그 항목에 그 품목에 대해서만 해지한다고. 다 전체가 아니라 고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 자 이렇게 해서
끝났어. 아까 쉬고 했으면 적당히 끝났을 건데 중간에 못 자르고 막 밀어붙이다 보니까 지루하고 힘들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험계약법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재보험법으로 넘어갈 거예요. 재보험법. 113쪽에. 오늘 책거리 해야 되는데. 그죠?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